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다 지난 감정이다고. 하지만요, 가슴이 뛰는 건 나이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외롭다는 감정도, 기대고 싶은 마음도, 결국은 사람인 이상 피할 수 없는 본능이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낸 세월이 어느덧 7년. 처음엔 조용한 집이 차라리 좋았습니다. 시끄러운 뉴스 소리도 묻지도 않은 잔소리도 모두 사라진 그 평온함이 처음엔 위로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용함이 조용한 정막이 되고 그 정막이 내 안의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아픈 날도 아니었어요. 단지 감기 기운이 조금 있었을 뿐인데 그날 밤 혼자 약봉지를 들고 침대에 앉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쓰러진다면 누가 알기나 할까? 그 순간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나 혼자 늙어가다 세상에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즈음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묵화 강좌를 듣게 됐습니다.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하루하루에 조금의 색을 입히고 싶었달까요? 그곳에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조용히 붓을 잡고 앉아있던 그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나가는 제게 그가 살짝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근처에 국밥집 괜찮은데 아세요? 제가 오늘 좀 든든하게 먹고 싶은 날이라서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거창하지도 영화 같지도 않았지만 잔잔한 물결처럼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는 항상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지갑은 잘 챙겼냐, 감기는 좀 나았냐, 어깨는 왜 한쪽이 자꾸 올라오느냐. 그 질문 하나하나가 마치 오래 잊고 지냈던 정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작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고 함께 국밥을 먹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사소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그와 함께 있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더군요. 새 옷을 고르고 머리를 단정히 말리고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좋겠다. 당신은 다시 사랑을 만나서. 그래도 저 나이에 그런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지. 그 말들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해도 되는 나이라고 믿었고,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와 함께 할 미래를 상상했죠. 아주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이지 않게,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게, 그저 앞으로 서로 아프지 말고 외롭지 말자는 다짐만으로 우린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참 좋았습니다. 아침에 누가 차려준 밥이 있고, 밤에 말을 섞을 사람이 있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따뜻할 수 없었어요. 이게 바로 다시 사는 기분이구나. 이렇게 따뜻한 날들이 앞으로 쭉 이어지겠지. 그런데요. 행복은 늘 조용히 오고 불행은 언제나 준비 없이 찾아오는 법이더군요. 결혼하고 겨우 석 달쯤 되었을까요? 그 사람의 말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또 사온 거야? 돈 아깝게. 그냥 가만히 좀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처음엔 그저 나이가 들면 예민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몸이 안 좋거나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겠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엔 칼날이 섞이기 시작했고 그의 눈엔 따뜻함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미처 보여주지 않았던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의 현실. 그건 단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혼자보단 낫지 않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 또다시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면 조금은 더 신중하게 고민하셨으면 해서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사람 손을 잡는 순간 그 손이 내 삶을 무너뜨릴 줄은.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재혼 후 찾아온 충격적인 현실 6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마음이 약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영상을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도 다시 누군가를 사랑해도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면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부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내는 작은 울타리가 되길 바라며 제가 경험한 6가지 현실, 그건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제 삶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충격이었죠. 첫 번째, 돈 앞에 드러난 진심. 결혼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은 돈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척했어요. 나는 당신 마음이 좋아서 그러는 거지. 당신이 가진 것엔 관심 없어요.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는 자연스럽게 제 통장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연금은 얼마나 나와? 그 보험은 언제까지 나와? 저기 그 적금은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 그때는 그냥 궁금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점점 통제하려는 말투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런데 왜 돈 써? 그냥 큰 돈은 나한테 미리 말하고 쓰자. 응.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는 게 좋잖아. 알고 보니 그는 본인 명의의 빚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신용을 새로 쌓으려던 거죠. 그제야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랑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요. 두 번째, 자식들은 늘 조용히 반대하고 있었다는 것. 결혼을 준비할 때 서로의 자식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겉으로는 어머니 행복하시면 됐어요. 아버지, 이제라도 좋은 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저도 안심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그들의 조용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예전엔 매주 전화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딸은 얼굴을 보러 오긴 해도 늘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군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는 됩니다. 어머니의 인생인데 존중해야죠 라는 말 이면에는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리감이 있었던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 사람의 자식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돈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이 집은 아버지 명의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조용히 찢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 병이 찾아오면 간병은 사랑이 아니란 걸 알게 된다. 남편이 심장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지만 회복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죠.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출근하듯 갔습니다. 새끼를 챙기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심지어 한밤중에 깨어나 울부짖는 그를 달래며 제 몸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됐지? 당신이 날 간병했으니까 이제 나도 빚 갚은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살면서 이미 충분히 감정적으로 맞춰줬잖아. 이제부터는 그냥 각자 몸 조심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간병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의무이자 당연한 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번째, 함께 살아도 함께가 아닌 날이 많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집에 살아도 그 사람은 늘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뭘 먹고 싶은지, 어디가 아픈지, 기분이 어떤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함께 산다는 게 단지 공간을 공유한다는 의미로 축소되어 버렸어요. 어느 날 침대 옆에 앉아나 요즘 너무 우울해라고 말했더니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또 왜 그래? 그럴 거면 약이나 더 타와.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구나.
5번째, 집이라는 공간이 어느 순간 낯설어졌다. 예전엔 퇴근하고 들어오는 집이 나를 맞이해주는 공간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문을 열 때마다 내가 들어가도 될까? 하는 긴장이 생깁니다. 남편은 거실을 자기 전용 공간처럼 꾸몄고 제가 쓰던 안방엔 TV 소리가 시끄럽다며 소음방 지벽을 쳤습니다. 그 집 안에 내가 있지만 그 집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은 내 명의야. 당신은 잠시 머무는 사람이란 걸 잊지 마. 그 말에 나는 이 결혼을 임시 계약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6번째, 사랑이 아니라 해결로 시작된 관계는 무너지기 쉽다.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땐 그저 외롭지 않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내 하루를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의 대체제였을 뿐. 외로움은 잠시 달래졌지만 진짜 문제들이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해결할 줄을 몰랐습니다. 대화가 없었고 갈등은 감정으로만 부딪혔고 서로 양보보단 거리두기로 버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각자 살자. 같이 있으면 피곤하니까. 그 한마디로 이 관계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6가지 현실은 제가 그토록 원하던 따뜻한 인생 이막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래도 시도해봤으니까 후회는 없잖아. 하지만요, 그 시도가 남긴 건 사랑의 기억이 아니라 신뢰에 대한 깊은 상처였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혼자입니다. 하지만 이젠 혼자인 게 두렵진 않습니다. 오히려 또다시 누군가와 엮이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그 바람에 창문이 덜컥이며 흔들렸고 제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집 안엔 사람 소리 하나 없고 거실엔 텔레비전 소리만 무심히 흘러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소파에 누워 있었고 저는 식탁 끝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있었죠. 당신 나중에 죽으면 장례는 어디서 치를 거예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순간 그 사람은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죠. 그딴 걸 왜 벌써부터 걱정해? 괜히 징그럽게 왜 그런 소리를 해?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나 죽으면 당신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그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건데 왜 그렇게 어렵고 무심한 말로 제 마음을 무너뜨리는 걸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게 어느 날은 감기 몸살로 알아 누웠는데 그 사람은 정수기에서 물 한 컵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약 먹고 자. 내일은 나가봐야 되니까 방해하지 말고. 그 말에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으며 등을 돌렸지만 베개 밑으로 뚝 떨어진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이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 만났을 땐 그렇게 따뜻했는데 처음엔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위해 국을 끓여주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해버릴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그런 말 한 번쯤 해주고 싶었어요.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고 힘들 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도 누군가의 보호자이기 전에 그냥 한 사람의 여자고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말을 꺼내면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나가. 계속 불만이면 이 관계 끝내자. 그 말은 상처보다 더 큰 방치였고 함께 살면서도 외로움만 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갑자기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씻지도 못한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 결혼을 했을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질문이 자꾸 내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새벽 거울 앞에 앉아 나를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퀭한 눈빛, 그 누구도 사랑하고 있지 않은 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자. 남이 아닌, 남편도 아닌, 자식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이 관계,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잠시 정적 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그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사는 짧고 차가웠습니다. 잘 살아.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와 함께 제 마음 속에서도 하나의 계절이 끝났습니다. 사랑이란 건 결코 혼자만 애쓰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더군요. 그 사람을 원망하고 싶진 않아요. 어쩌면 그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랑은 채워주는 일이지 참아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내 손으로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보며 책을 읽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내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깊고 단단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나를 먼저 아끼고 보듬어야 한다는 것. 이 늦은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걸 이제야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꼭 마음보다 현실을 먼저 살펴보세요. 사랑이 필요하다면 그 사랑이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한 번 더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고 당신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 사람과의 인연이 끝나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 혼자가 된 건 예전의 그 외로움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전엔 혼자라는 게 허전함이었고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혼자라는 게 비워낸다는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답답하고 무겁기만 했던 그 관계에서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된 거죠.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살을 들이며 식탁 위에 작은 화병을 올려두는 시간. 누군가가 해주는 밥은 없지만 내가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만든 국 한 그릇, 그걸 천천히 떠먹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삶의 향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이 꼭 누군가와 함께여야 행복할까? 혼자가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것이 진짜 삶 아닐까?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는 중입니다. 매일 밤 하루를 마무리하며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예전엔 남에게 듣고 싶었던 말인데 이젠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되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비슷한 선택 앞에서 고민 중이신가요? 누군가를 다시 사랑해도 되는 걸까? 이 나이에 다시 마음을 열어도 될까? 그런 생각에 망설이고 있다면 저는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해도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괜찮아요. 하지만 단 하나, 자신을 잃는 사랑은 하지 마세요. 같이 있기 위해 내 생각과 삶을 양보해야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이름의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햇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누군가의 인정보다, 누군가의 기대보다 내 마음이 평온한 삶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작은 배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황혼 재혼이라는 단어가 당신 삶에 등장하더라도 그 앞에 신중함이라는 두 글자를 꼭 붙여주세요. 다시 사랑할 수는 있지만 다시 상처받아서는 안 되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외롭게 고민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영상 중간에 눈물이 고였거나 가슴 한켠이 찡해졌다면 당신도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누군가를 그리워해 본 적이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모두 말하지 못한 사연 하나쯤은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들려졌을 때 어쩌면 상처는 조금씩 아물고 외로움은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요? 감동 스토리 채널은 당신의 그 이야기들이 혼자 흘러가지 않도록 함께 공감하고 나누고 따뜻하게 들어주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는 화려하지 않은 이야기, 평범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가장 오래 기억된다고 믿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아주 작은 위로라도 되었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그저 좋은 영상이었다 하고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당신의 하루가 지칠 때 여기 다시 돌아와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고 싶어요.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늘 이 자리에서 진심을 준비해 두고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작은 이야기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공감, 당신의 위로, 당신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어요. 감동은 함께 나눌 때 더 깊어집니다. 감동 스토리 채널, 당신의 이야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